51 김정숙. 23 민구라는 불꽃 같은 존재가 나타나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28살의 나이 차이. 세상은 이 뜨거운 시선을 금기라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물류센터 속 거칠게 피어난 이 사랑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금지된 선을 넘어 그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미쳤다. 파렴치하다. 쏟아지는 비난과 손가락질. 죄책감과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은 잔인한 세상을 넘어 진정한 행복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뒤흔든 가장 뜨겁고도 슬픈 로맨스.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올해 51 김정숙. 내 삶은 거대한 택배 물류센터의 바쁜 일상처럼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곳에서 남편과 나란히 일을 하며 평범하지만 견고한 일상을 꾸려나갔지. 그의 꼼꼼함과 나의 차분함은 우리 삶의 단단한 기반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줄기 낯선 바람처럼 민구가 나타났다. 23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 아이. 작업복을 뚫고 나올 듯한 탄탄한 몸과 활기 넘치는 모습은 물류센터의 모든 빛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는 남편과도 살갑게 지냈고 나에게도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를 그저 듬직한 젊은 동료 혹은 먼 조카뻘쯤으로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눈은 어쩌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면 늘 흔들렸다. 그 뜨거운 시선은 종종 내 어깨선이나 땀에 젖은 머리카락 혹은 잠시 숨을 고르는 내 모습에 머물곤 했다. 그러다 금방이라도 들킨 아이처럼 황급히 눈을 돌리고는 귀 끝이 붉어지곤 했지. 나는 속으로 아이고 순진한 총각이군 하며 웃어넘겼지만 묘한 떨림이 내 마음 한구석에 파고들었다. 어느 날 무거운 박스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려던 순간 그의 단단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 박스를 낚아챘다. 그의 팔이 내 몸을 스치며 전해진 뜨거운 온기. 다치실 뻔했잖아요. 위험한 일은 제가 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소유욕 같은 것이 배어있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내 곁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쳐 보이거나 얼굴빛이 안 좋으면 그는 여우처럼 곁을 맴돌며 살뜰히 나를 챙겼다. 다른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이라도 주고받으면 멀리서 나를 응시하는 그의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한 번은 휴게실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민구가 문득 물었었다. 정숙 씨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져 보여요. 다른 남자가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그의 물음 속에는 남편조차 내게 보이지 않았던 집요한 소유욕이 배어있는 듯했다. 나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이 일었다.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요. 나 혼자도 잘해요. 애써 차갑게 대꾸했지만 그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았다. 민구의 이런 은밀한 집착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내 감각을 조심스럽게 깨우는 듯했다. 내 나이 51, 푸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남편은 성숙함이 채 꽃 피우지도 못한 나이에 물류센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캄캄한 새벽 병원에서 하얀 천에 덮인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붙잡아도 그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장례식은 내게 지옥과도 같았다. 친척들의 형식적인 위로도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모두 무의미했다. 오직 민구만이 내 곁을 지키며 젖은 내 손을 굳건히 잡아주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나를 향한 그의 시선만은 흔들림 없었다. 내가 절망에 겨워 주저앉을 때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유일한 온기였다. 아, 누군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작은 위안을 붙잡으며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남편의 동료이자 어린 청년일 뿐이야. 그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돼.
남편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민구는 그림자처럼 내 곁을 맴돌았다.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에 나는 허덕였다. 민구는 그런 나를 위해 매일 밤 찾아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함께 밤새도록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묵묵히 내 어깨를 빌려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넓은 등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남편의 부재로 텅 비었던 내 삶에 민구의 존재는 너무나 커다란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구가 군 입대 전 마지막 인사라며 나를 찾아왔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그 밤 고요한 거실에는 따뜻한 차 한 잔만이 김을 올리고 있었다. 민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눈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순간 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정숙 씨는 저에게 단순한 동료의 부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게 항상 단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실 그의 시선과 행동에서 불안한 예감은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고백은 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민구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은 제 남편의 동료고 저에겐 아직 어린 그런 존재예요.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함을 가장하려 애썼다. 그러나 민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에 내 앞에 서서 내 두 손을 잡아 뜨겁게 쥐었다. 제가 이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숨막히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순수한 열망이. 나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흐느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당신은 아직 너무 젊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내 말에 민구는 고개를 저으며 내 볼을 감싸 안았다. 아니요. 당신은 제 유일한 여자예요. 군대 가기 전에 이 마음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구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깊고 애틋하며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키스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몸을 감싸고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휘감았다. 정신없이 이어진 입맞춤 속에서 내 몸은 이미 그의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다.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사랑임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그의 품에 깊이 잠겨버린 뒤였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속삭였다. 정숙 씨, 저 지금 당신의 모든 걸 갖고 싶어요. 군대 가서도 당신을 매일 밤 꿈에서 그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나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내 신음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마치 홀린 듯 그 밤의 끝을 향해 금지된 욕망에 나를 내던지고 있었다. 이대로 영원히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고 싶었다. 그렇게 그가 떠난 밤 나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민구의 뜨거운 눈빛, 그의 진실된 고백,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건 죄야. 나는 남편을 배신한 거야.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쳐도 내 가슴 속에는 민구의 이름이, 그의 숨결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박혀버린 뒤였다. 군 생활 2년 동안 민구에게서 그 어떤 소식도 없었다. 내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옅은 실망은 이내 깊은 배신감으로 변해갔다. 역시 그날의 고백은 어리고 철없는 혈기였을 뿐이구나. 그의 불같은 사랑도 결국 스쳐가는 감정이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뜨거웠던 기억을 억지로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때때로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깊은 공허함을 토해냈다. 내 안의 민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늦은 밤이었다. 고요하던 내 집의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불길한 예감에 놀라 문을 열자 내 눈앞에 단단한 어깨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 차분하지만 더욱 깊어진 눈빛, 그리고 2년 전보다 한층 더 짙어진 남자의 향기. 그건 바로 민구였다. 내 심장이 발작하듯 미친 듯이 뛰어댔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 낯선 공간에 함께 선 두 그림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구 씨 어떻게 여기에? 내 목소리는 간신히 흩어졌다. 민구는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2년 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다. 정숙 씨. 아니,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부터 당신이라고 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2년은 오직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던 건 휴가 때마다 당신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렀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당당히 남자로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갈망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다. 애써 감춰왔던 감정이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의 동료. 나는 20살 넘게 나이 많은 여자. 이 사랑은 죄악이야. 수없이 되뇌었던 이성적인 판단은 그의 앞에선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민구 씨 그만해요. 이건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우린 절대 함께할 수 없어. 나는 애써 목소리를 높이며 등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민구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 두 팔을 잡아 자신에게로 돌려 세웠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휘감자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나는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뜨거운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쳤다. 아니요. 당신이 저를 밀어내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2년 전 그날 당신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유일한 여자였고 지금도 유일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랑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당신의 모든 비난도 제가 다 감당할 겁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이성은 그를 거부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뜨거운 열망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억눌렸던 욕망이 분수처럼 터져나와 나는 그의 품에 기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날 밤 빗소리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희미해졌고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잊은 채 서로의 품에서 금지된 사랑의 불꽃을 터뜨렸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폭발하는 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의 능숙한 손길과 애무에 나는 모든 것을 맡겼다. 그 밤 이후 민구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밀어내려 애썼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과 뜨거운 사랑 앞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단둘이 있을 때면 그는 거리낌 없이 나를 내 사랑이라 부르며 입 맞추고 온몸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 같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면 그 미소 짓는 얼굴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 사랑은 과연 허락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아무리 다그쳐도 민구의 눈빛과 그의 품에 안길 때면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민구는 그런 내 불안감을 읽었는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었다. 당신, 왜 우리의 사랑을 숨겨야 하죠? 세상이 뭐라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숨길 마음이 없어요. 그의 당당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내 가슴은 뛰었지만 동시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다. 안 돼, 민구 씨 제발. 우리 둘만의 비밀로 부탁해요.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어떤 비난도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을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낙원은 산산조각 났다. 민구와 나를 둘러싼 달콤한 공기는 세상의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찢겨나갔다. 시작은 소문이었다. 낡은 물류센터의 벽 틈새처럼 우리 사이에 피어난 붉은 감정은 소리 없이 퍼져나갔고 어느새 시커먼 불길처럼 온 동네를 집어삼켰다. 그들의 시선은 비수가 되어 내 살을 찢었고 수군거림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밤마다 죄책감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노려보는 환각에 시달렸다.
내가 민구의 찬란한 미래를 갉아먹는 괴물이 된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내게 민구 어머니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민구와 함께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불길하게 나를 향했다. 당신 도대체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 나이 어린애를 꿰어 내 불륜을 저질러?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아와 내 존재의 심장을 꿰뚫었다. 골목의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그들의 시선은 돌멩이가 되어 나를 향해 날아들었고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저 집 봐라, 저 여자 보통이 아니라더니. 세상에 아들 친구랑 바람이 났대. 그들의 속삭임은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서늘한 시선과 비난의 파도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민구는 순식간에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커다란 등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듯 나를 감쌌다. 엄마, 정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울부짖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듯 했다. 닥쳐, 내까지 게 뭘 알아. 다 저 여자가 홀린 거야. 내 앞길을 망치는 저 여자가.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니? 그 처절한 광경 속에서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이기심으로 민구의 젊음과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민구의 두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뜨거운 눈 속에는 나를 향한 애절한 갈망과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지켜줘야만 했다. 민구 씨, 우리 헤어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정숙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는 절규하듯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이건 당신을 위해서야. 이대로는 당신의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나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나이, 내 과거,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의 눈을 피한 채 애써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 돼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정숙 씨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전부라고요. 그의 흐느낌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의 울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삼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애절한 절규를 뒤로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암흑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순간이었다. 이 사랑은 잘못된 거야. 끝내야만 해. 스스로를 수백 번 다그쳤지만 내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민구가 없는 내 삶은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다. 그에게서 돌아선 뒤 내 삶은 지독한 겨울 속에 갇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공허함은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그 어떤 의미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조차 미워하던 시간들이었다. 마치 모든 계절이 정지해버린 듯 시간은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멈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삭막한 일상 속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나는 받을 용기가 없었다. 혹시 민구라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그의 목소리라도 다시 듣고 싶다는 미친 갈망에 사로잡혔다.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간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정숙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향해 뻗어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몇 시간 뒤 문을 열고 마주한 민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더욱 강렬한 빛을 띠었고 그의 몸에서는 그 어떤 비난도 막아낼 단단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젖은 눈동자, 뜨거운 체온.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다. 가지 마세요.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의 넓고 단단한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비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등지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맡겼다. 그리고 5년 후, 우리의 사랑은 이제 완벽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는 낯선 도시, 조용하고 따뜻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민구를 꼭 닮은 씩씩한 아들, 그리고 나를 닮아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딸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두 생명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민구와 나의 사랑의 증표였지. 밤이 되면 민구는 늘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내 손을 꼭 잡고 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첫 만남의 설렘과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의 아내예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 행복에 겨운 눈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던졌던 비난과 손가락질은 이제 우리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민구와 나는 이제 서로에게 영원한 연인이자 가장 따뜻한 친구이자 든든한 배우자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충만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비난도 시간의 흐름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